박문성 위원은 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근 국제축구연맹 피파 이 정치적 간섭과 관련해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경고성 공문을 보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에 대해 예상했던 대한축구협회의 대응이었다. 축구협회가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카드를 썼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피파는 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부터 여러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눈여겨보고 있다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파 정관 제144조에는 제3자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15조에는 어떠한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축구협회는 자격정지 등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피파가 주관하는 모든 대회 출전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이 월드컵에도 못 나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박문성 위원은 이와 관련하여 타이밍에 맞춰서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다. 문체부가 감사 들어간다고 했더니 그때도 미디어에 이걸 흘렸다. 그 다음에 국회가 현안 질의한다고 할 때 또 올린다며 문체부가 발표하는 날 끝나니까 이걸 또 흘렸다. 그래서 제가 별로 놀라지 않았다. 예상했던 카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파는 각 나라의 축구협회가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걸 요구한다. 그런데 인사권의 외부의 힘이 특히 정치 사이드 쪽에서 들어와서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제재를 내릴 수도 있다. 그걸 문체부도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쿠웨이트 대표팀이 월드컵 예선에서 몰수패 처리를 당한 바 있는데요. 당시 쿠웨이트 정부가 스포츠 기구의 인사권에 개입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자 피파는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인도네시아도 해당 사항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파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박문성 위원은 인도네시아는 피파 대회 개최권을 얻었는데 참가팀인 이스라엘을 종교 정치적 문제로 거부했다. 당연히 문제가 됐다며 피파는 외부의 힘이나 정치의 개입 때문에 월드컵 등 제재를 내릴 때는 정부가 축구협회를 강제 해산하거나 회장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인사권이 돈, 재산 문제를 통제하는 법을 만들 때 등 외부의 힘, 정부나 정치가 축구협회를 완전히 종속 지배할 경우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축협이 감사받는 것과 현안 질의 등은 전혀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 위원은 2005년과 2011년 축구협회가 국회로 향했던 일을 언급하며 그때 피파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파 제재 때문에 걱정도 되고 무섭기도 할 것이다 라면서도 하지만 그렇게 아니고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고 협박하고 겁박하는 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따라서 문체부에서 협회를 완전히 종속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감사를 통해 명백한 문제 있음을 공식적으로 공표함으로써 사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와중에 축구 대표팀 감독을 맡은 홍명보 감독은 박종환 감독이 대표팀을 이끌던 1995년 코리아컵 준결승전에서 예선에서 쉽게 승리했던 잠비아에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 전날 박 감독의 억압적이고 비인격적인 훈련에 불만을 품고 있던 홍명보, 황선홍 등 주전 선수들이 경기 전날 술집에서 대치할 정도로 술을 마신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홍명보 선수 등은 징계 위기에 처했는데 이들은 그 제자를 박 감독으로 꼽으며 언젠가 안갚음을 하리라 맹세했다고 합니다. 그 후 아시안컵 8강전에서 한국은 이란에 6대2로 참패하여 유례를 찾기 힘든 첫 참혹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특히 전반에 2대1로 앞서고 있었는데 휴식 시간 라커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후반에만 연속으로 5골을 내줬습니다. 당사자들은 이를 부인하지만 이 사건은 축구계뿐만 아니라 축구팬들 사이에서도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박 감독은 결국 감독직에서 물러났고 당시를 회상하며 자살까지도 생각할 만큼 개인적으로도 충격이 컸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참패를 당하자 국내 언론들은 하나회를 이끌고 있는 홍명보가 태업을 이끌었다. 박종환 감독을 끌어내리기 위해 선수들이 태업을 했다라는 등의 뒷말들이 나돌았지만 결국 참패로 끝이 났습니다.
원인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 언론은 홍명보 선수가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감독을 원한다며 스파르타식 훈련을 고집하는 박종환 감독에게 노골적인 반기를 들었지만 누구보다도 체계적으로 지도했던 아나톨리 비쇼베츠 감독에게도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렸다고 전했습니다. 조중현 당시 KBS 해설위원조차 홍명보가 선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 같다. 옛날에는 감독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는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고 합니다. 하석주 전 전남 감독은 최근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하나회는 그냥 봉사단체다. 내가 회장을 맡고 있다라고 밝힐 뿐 특별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여기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 정혜성 전 전력강화위원장, 이임생 현 기술이사, 홍명보 감독 등이 모두 고려대 출신이라는 점에서 학연축구라는 비난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회라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비공식 모임이 축구계에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다는 이야기도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1995년 황선홍, 홍명보 등 하나회 멤버들이 당시 박종환 감독에게 항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1993년에 결성된 하나회는 당시 전 현직 프로 선수 및 국가대표 선수 43명으로 구성된 모임입니다. 이 모임의 회장을 맡고 있었던 하석주 전 전남 감독은 2013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하나회는 그냥 봉사단체라고 말한 바 있었습니다.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이사가 심야 빵제 회동으로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선임해 절차의 정당성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협회 전력강화위원들의 동의를 받았다는 이 기술이사의 주장과 달리 박 위원을 비롯한 전력강화위원들에게 동의를 구한 사실이 없다는 폭로가 나오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박문성 해설위원은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달순의 라이브에 올린 청문회에서 박주호가 말하고 싶었던 진실이라는 영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력강화위원회의 제10차 회의록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6월 30일 비대면으로 열린 11차 회의 임시회에는 박 전 위원을 포함한 전력강화위원 5명이 참석했습니다. 당시 감독 선임 작업을 이끌던 정혜성 전 전력강화위원장은 홍 감독과 다비드 바그너, 거스 포획 감독 3명을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에게 추천한 뒤 물러났습니다. 이어 이 기술이사가 감독 선임 과정을 이어받아 이날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회의록에 따르면 이 기술이사는 정 전 위원장이 최종 결정한 후보자 중 2명, 포획과 바그너와 추가 심층 면접을 협회 기술이사에서 진행하고 면담 후 위원회와 그 내용을 공유해 최종 감독 선임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한 전력강화위원은 진행 중인 내용을 투명하게 진행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추후 그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또 다른 전력강화위원은 지금까지 그래왔듯 투명하게 면접을 진행한 것도 다른 위원들과 공유하고 의사결정을 진행한다면 문제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력강화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정 전 위원장이 부재함에 따라 이 기술이사가 설명한 대로 현재까지 진행된 감독 선임 업무를 협회에서 투명한 절차로 후속 작업하는 것을 오늘 참여한 위원들 모두 동의함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회의록 내용을 종합하면 전력강화위원들은 이 기술이사가 감독 후보자와 심층 면접을 진행한 뒤 그 내용을 공유하고 감독을 최종 선임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한 것이라고 박 해설위원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이 기술이사는 홍 감독을 선임하는 것에 대해 박 전 위원을 비롯한 전력강화위원들에게 동의를 받았다며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전력강화위원들은 이 기술이사가 최종 감독 선임 과정을 공유하는 것에 동의한 것이지 이 기술이사가 감독을 최종 선임하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박주호 전 위원은 지난 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감독 선임 절차의 문제를 폭로하는 과정에서 홍 감독이 내정됐다는 소식을 휴대전화로 접하고 놀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역시 이 기술이사가 전력강화위원회와의 공유 없이 독단적으로 홍 감독을 내정하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박 해설위원은 덧붙였습니다. 박 해설위원은
국회 현안 질의에서 전력 강화 위원들이 어디까지 동의했는지 놓고 위원들의 질타를 받은 박주호 전 위원이 몇 차례 발언 기회를 얻었지만 11차 회의의 내용을 언급하지 못했다면서 내가 중요한 포인트를 말하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최종 감독 선임 과정을 공유하는 것에 동의한 것이지 이 기술이사가 감독을 최종 선임하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마저도 최종 감독 후보는 포획과 바그너였다는 것입니다.